아이덴티티가 말, 단어, 이름과 굉장히 많이 관계가 되어 있고, 옛날처럼 이렇게 한 곳에서 우리가 동일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그러니까 클로즈된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히려 코비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나가고 실제로 가는 게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줌에서 제가 이렇게 아마 경북대에서 오라고 저를 하셨으면은 제가 너무 기쁘게 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겠지만 이렇게 또 기쁘고 가고 싶긴 하지만 또 학기 중이라 분명히 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에 갔다 오는 게 적어도 일주일 이상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 너무 많지만 또 시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경북대 갔잖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상황 우리 이런 챌린지들이 많이 있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가 우리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다른 사람 언어권, 문화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더 기회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거나 아니면 또 요즘에는 뭐 4차 혁명, 메타버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만나는 피지컬 컨택트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다른 소통은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는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뒤에 여러 한국어 단어들, 한국어 단어들, 새로 OED에 등재한 단어들 굉장히 많이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그 단어들이 지난 10월에만 해도 제가 영어권 인터뷰를 한 7번, 8번은 한 것 같아요. 영어권 다른 곳에서. 굉장히 막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한류 때문에. 근데 그 한류를 보급시키고 전파시킨 게 물론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나 이런 여러 가지들도 있겠지만 그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팬덤의 소셜미디어에서의 그런 액티브한 계속 그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그러니까 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명하게 유명세를 타게 하거나 OED에 집어넣게 하거나 이런 거는 누가 한 사람이 결정을 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넣자 해서 넣는 게 아니고 OED는 굉장히 텍스추얼 에비던스 베이스된 사전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많이 쓰이면 그때부터 이제 그걸 관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단어를 많이 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제목으로 제가 치맥을 넣고 있다, 스킨십 같은 거 넣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결국 결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말 할 때 많이 쓰면 영어에서 이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더구나 콩글리시라고 해서 이런 단어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팬덤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바람에 이런 단어들이 유명해져서 OED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풀어드릴 텐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언어 사용, 어휘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션 스테이트 랭귀지 바운더리를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세기를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라와 그 나라와 언어를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영국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대부분 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국은 굉장히 여러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곳이고요. 영어는 오피셜 랭귀지일 뿐이에요. 물론 영어가 모든 사람들이 영어만 쓰는 게 아니고 영어만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데올로기죠. 이렇게 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언어와 표준어 언어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링구스틱 컨벤션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21세기 없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만 이거를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 볼게요.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 책에서 제 책에서 트랜스링구얼 워드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코리안 워드냐, 잉글리시 워드냐,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저의 답은 트랜스링구얼 워드다. 제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꼭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한국 사람은 맞는데 영국에서 이제 20년 살았고 영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영국인으로 지은 케어로. 저의 아이덴티티는 코리안이고 잉글리시인데 저는 이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저희 그 시아버님이 데니시 그 에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시어머님이 스코티시 엑스 그게 있어가지고 오리진이 있어 헤리티지가 있어. 우리 애들은 더 복잡해요. 이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학교 이제 저희 작은 애 학교를 갔는데 조그만 초등학교예요. 여기 옥스포드에. 그 반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그 작은 학교인데 그 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50개 이상이었어요. 그 집에서 쓰는 말들이. 그러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고요. 50개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아이덴티티를 너는 영국애야, 영어만 써야 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두 개 플러스 3, 두 개, 세 개, 네 개 트랜스링구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룩셈부르크에서 강의를 하나 했는데 거기는 한국 부모님들 대상으로. 근데 그곳에는 이제 거기 애들은 보통 그러니까 평균이 아이들이 그 한국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한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그 평균 언어 노출 날마다 쓰는 언어의 개수가 4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코리안이니 잉글리시니 이렇게 하나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티플이 되고 멀티링구얼이 되고. 근데 멀티링구얼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저는 트랜스링구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보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제가 저희 집에서도 항상 영어 한국어가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 잘하니까. 근데 한국어만 하고 영어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섞어 쓰고 필요에 적절할 때 한국말을 갖다 쓰고 적절할 때 영어를 갖다 쓰고 이제 룩셈부르크 그 가족들 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딱 어떤 벽이 있어서 한글 이거는 한국어 이건 영어 이렇게 할 수 없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렉시컬 쉐어 어휘 쉐어를 많이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트랜스링구얼 워드라는 말을 썼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좀 예를 듣는 거는 저녁 식사를 하셨다니까 좀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식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음식 관계된 얘기를 하거나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을 저희도 막 다른 생각하는데 식사를 하셨으니까 네, 그 예들을 제가 음식 관계되는 예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게 그 영어와 한국어의 관계 상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 역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패러사이트라는 그 기생충 한국 요즘에 그 제가 여기서 20년 살았는데 한류가 정말 그렇게 피부에 정말 너무나 와닿는 때가 요즘과 같은 때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제가 20년 전에 그 영국에 왔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일본 옆에서 온 나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본 애들은 아주 이렇게 자기 문화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았고 한국은 이렇게 그래 한국은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최소한 영국에서는. 미국은 아마 좀 다를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도 좀 네, 미술 뭐 굉장히 많이 음식 또 K 뷰티라고 그래가지고 화장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K니스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문화 돌풍 같은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어제 뭐 했니? 그런데 친구가 K 드라마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사람은 여기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랑 관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K 드라마를 봤다고 그랬어요. K 드라마가 뭔데? 그러니까 걔가 그 사람이 코리안 드라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K라는 거를 이제 보통 영국 사람들이 코리안으로 이해를 할 만큼 맞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K-드라마가 뭔데? 물어봤어요. 제가 알면서. 그전에는 K-드라마 이런 거 아닌데 그 사람이 K-드라마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많이 있었는데 이 파라사이트 봉준호 감독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짜파구리죠. 네, 짜파구리 이거를 먹는 건데 뭐 그냥 우리는 뭐 우리한테 짜파게티야 뭐 그냥 집에서
뭐 밥하기 귀찮을 때 해먹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그 짜파구리가 막 그런 막 문화적인 어떤 상품으로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짜파구리란 단어가 굉장히 소통이 많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짜파구리를 그 번역을 하는데 나시파켓 번역하신 분이 그냥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냥 램돈이란 말을 만들어서 했대요. 램돈. 램돈이 뭐냐면 처음에 저는 램돈이 뭘까 생각했어요. 그 램돈을 보고 돈이 어디서 온 돈인가 이게 혹시 그 돈가스 할 때 그 돈 갖다가 쓴 건가요? 고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먹는 그 짜파구리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나시파켓 말로는 라면하고 우동을 합해서 람남돈이라고 했대요. 근데 사실 이 짜파구리가 꼭 라면 라면을 좋아하시나요? 우리서 짜장라면이라고 요즘엔 또 막 부르기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짜파구리는 라면 우동의 콤비네이션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종류의 라면에다가 고기도 넣고 좀 이러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롭게 이 다시파켓이란 분이 번역하면서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이 영화가 히트가 되면서 람돈도 히트가 되고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고 서큘레이트 되고 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그 중요한 요즘에 좀 그 팝한 그 포퓰러한 요리 그 유튜브 요리사 분들이 그거로 레시피를 올리고 그거를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자주 보는 망치라는 분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짜파구리 그 레시피를 올리고 서큘레이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짜파구리와 램돈이 단어로까지 굉장히 많이 서큘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고유면 한국의 음식처럼 막 이렇게 많이 그 세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서큘레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루트가 예전과 굉장히 다른 거죠. 예전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에서든지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단어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단어를 소개하고 그 보통 사람들은 수용하고 소비하는 역할을 주로 했어요. 우리는 듣고 소비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로마나이즈하고 어떻게 쓰는 것까지도 다 우리는 배우고 예를 들면은 그 어떻게 한국어로 그 철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우리는 다 배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렇게 이 소셜 미디어 세상에서는 엘리트 집단이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단어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인기도 많이 쓰이고 중요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갖는 단어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치맥 같은 단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치맥은 어디서 온다는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남아서 OED까지 들어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언중의 힘이 일반 언어 오디너리한 사람들의 언어의 그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 이 패러사이트 이 음식 단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막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뒤에 끓이고 물 버리고 하면 되는 건데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1인치 배리어 없으면 그 새로운 많은 것들에 접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완인치 배리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완인치 배리어. 그래서 완인치 배리어라는 거를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이 봉준호 감독이 한 일이 중에 어떤 걸 했냐면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완인치 배리 우리는 항상 영국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은 번역이 되고 이미 다 자막화된 것만 봤는데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야기시키고 동시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완인치 배리어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여기서 그 워크숍을 하나 했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의 번역에 관한 워크숍을 했었어요. 인터랙티브 워크숍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완인치 배리어 뒤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연구하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학적인 관심을 많이 보여준 거는 처음이었어요. 제가 너무 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럴 정도로 막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런 완인치 배리어 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봉준호 감독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아픈 이민사를 나타나긴 하지만 그분 한번 들어볼게요. Jung-yoon for Minari. 이게 잘 플레이가 안 되네요. 죄송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윤여정 선생님이 그 미나리에서 조연상을 탄 거였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이분이 영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표현하셨어요. 근데 수상 소감? 근데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인터뷰를. 근데 이분이 그때 그때 그 여왕의 그 부군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쯤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의를 표하시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노비시한 영국 사람들한테 내가 바프타 상을 타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스노비시란 말이 굉장히 속물적이다 이런 말이니까 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물론 제 생각에는 좋은 뜻에서 농담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분의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동갑이신 그런 분인데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좀 대단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분의 영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분이 스노빗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건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As you know, I'm from Korea, and actually my name is Yeo Jung-yoon, and most of European people call me Yo-young, and some of them call me Yu-jung. But tonight, you are all forgiven. I cannot believe I'm here. Oh, okay, let me pull myself together. Okay. Thank you for the tremendous thanks to the Academy members who vote for me. And next speech, okay, they usually say, okay, thank you for the wonderful Minari family. Stephen, Isaac, Gary, and Noel, Allen. We became a family. And most of all, above all, Lee Isaac Chung.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He was our captain and my director. So thanks to you, tremendous thanks to you. And I'd like to thank to,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How can I win Glenn Close, win over Glenn Close? I've been watching her so many performances. So this is just all the nominees,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t'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And also maybe it's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I'm not sure, but anyway, thank you so much. And I'd like to thank to my 2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Noe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And I'd like to dedicate this award for my first director, Kim Gi-young, who was very genius director. I made a movie together with him, first movie. I think he would be very happy if he's still alive. Thank you very much. Tremendous thank you for everybody. 되게 감동적으로 저는 들었어요. 이분의 영어에 대해서 이분 영어가 물론 보통 영국에서 자란 영국 배우들하고는 틀리죠. 근데
우리가 이분의 영어나, 그러니까 이분의 영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어를 굉장히 잘 반영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문법이나 이분의 그런 말의 스타일이 다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브로큰이란 말은 굉장히 참 감정적인 말인 것 같아요. 브로큰 코리안. 우리는 브로큰 잉글리시 이런 말 쓰는데 브로큰이 아니고 옛날에는 좀 브로큰으로 봤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영어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냐면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쿨한 잉글리시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이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저 사람 말이 좀 촌스럽다 아니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영어가 굉장히 영어 인터뷰가 굉장히 많은 곳에 피처가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관점, 사람들에 대한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브로큰이라는 가장 쿨 잉글리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전환기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꼭 영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가 다변화가 되고 영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프레저디스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 영어가 참 참 제가 듣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틀어드렸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제가 이제 이런 책을 몇 번 썼었는데요. 그 한국어로도 이제 쓴 적 있고, 브로큰 잉글리시냐, 쿨 잉글리시냐, 그리고 바로잉, 그러니까 사회 언어학이나 이런 어휘학에서 바로잉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론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보면은 사실 뭐 예를 들면 치맥 하나만 다시 봐도요. 치맥이 물론 치가 치킨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파셜 헤리티지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단어들이 바로잉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른 곳에 안 쓰거든요. 로온도 아니에요. 로온이라면 빌려왔으면 갖다 주는 건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렇게 썼던 그런 터미널로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트랜스랭구얼 워드라는 그런 새로운 컨셉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잉이나 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기 어려워서요. 그리고 이제 콩글리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콩글리시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런 선입관도 있고 편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그 윤여정 선생님 영어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콩글리시를 잘 사용하면 우리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컬처럴 에셋이 될 수가 있다. 동시에 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그런 앵자이티 같은 것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두 책을 한번 영어가 한국에 상륙한 게 한 120년 정도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영어를 굉장히 처음에는 즐겁게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일본화된 언어, 일본어의 눈으로 본 영어를 많이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영어 교육이 굉장히 어세스먼트 중심, 어떻게 문법 중심, 일본에서 가르치는 영어 교육 중심으로 많이 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익사이트먼트나 어떤 정열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그런 우리의 표준어 논의에서 영어에서 발생한 여러 한국어들, 그러니까 한국어에도 그런 단어가 이제 한국어 사전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영어 사전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외시키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단어를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우리의 사회나 우리 문화, 우리의 타인들에 대한 우리의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이렇게를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트랜스링구얼 워드 모델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따가 제임스 머리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점점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근데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영어가 글로벌 링구아 프랑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영어의 소비자들이 대부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영어를 쓰는 이 세계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영어가 변할 수밖에 없고 영어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영어의 역할이 새로운 리더십을 갖게 돼요. 예를 들면은 새로운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 서유럽 언어에 들어갈 때 그 뭐 독일, 프랑스어, 포르투기스 뭐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영어에서 어떻게 그 단어를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댑테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새로운 뭐
한류 단어들이 있다. 그러면 처음에 OED가 가지고 오죠. 그러면 이제 OED가 가져오면 다른 영어 사전들이 그것들을 이제 OED를 기준으로 해서 갖다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에 독일어 사전, 두덴이나 뭐 불어 사전, 스페인어 사전 이런 얘네들이 또 여기서 이걸 갖다가 쓰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그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질 않아요. 제가 이 연구를 2018년 연구하면서 2014년부터 했는데요. 독일어하고 다른 서유럽권 언어에서 이 아시아권 중심의 사용어들을 그러니까 단어들을 받아들일 때 영어 사전, OED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갖다가 그냥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단어를 쓰느냐 이걸 가지고 뉴트럴하게 디스크립션을 하거나 하지 않고 영어권에서 어떻게 하는지 갖다 보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문화권에 상관없이 같이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비드를 겪으면서 2019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 관계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그 글로벌하게 쉐어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 다양성도 많이 늘어나지만 세계가 같이 이렇게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글로벌 렉시컨,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세워하는 렉시컬 풀이 동시에 많이 커질 것 같고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로 딱 구분하기, 이건 이거다, 너는 한국에, 너는 영국에 이렇게 하기 어려운 트랜스링구얼한 언어들이 아이덴티티를 갖게 될 것이고, 이 소스를 보자면 foreign words, 그러니까 그 자국어가 아닌 곳에서 오는 단어들 또는 하이브리드 워드 아니면 subcultural word,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소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에서 썼고요. 그러니까 translingual word라는 말을 또 다시 그 동전의 다른 면은 transcultural word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호 문화적인 언어 또는 translingual word이기도 하고 transcultural word이기도 해요.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김치 같은 게 이게 김치 한국에서 왔지만 김치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쓰는 김치를 꼭 그 한국 단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치 말고 제가 한번 그 사케 같은 거 한번 들어볼게요. 사케가 그 일본어로 일본어로 그냥 술이란 뜻인데요. 영어에서 쓸 때는 사케라는 의미는 일본 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 단어가 쓰일 때하고 일본어에서 쓰일 때하고 달라요. 한국어들도 많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얘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 한국 사람이라고만 하기 어려운 것처럼 점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 그러니까 트랜스링구얼 그 단어 내션 스테이트 단어를 넘어간 그런 아이덴티티 어떻게 공유하는 아이덴티티가 될 것이다. 문화나 언어권을 넘어서는 탈이란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지 많이 생각하다가 그냥 트랜스링구얼 워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 탈언어권, 탈문화권 그런 언어 단어들 그런 아이덴티티 그건 사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언어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할 때 저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늘 생각하게 돼요. 제가 제 자신이 트랜스링구얼하고 제 자신이 트랜스컬처럴하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에 많은 연구들이 보면은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의 프레임워크 자체가 언어학이든지 인문학 전체가 우리가 많은 그 서유럽권의 연구, 특히 영어권, 앵글로센트릭한 게 굉장히 많아서 그 외에 언어나 문화가 들어갈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 봉준호 감독 얘기하는 완인치 배려가 너무 완인치가 아니고 100인치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많이 가지고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translingual word, 뭐 과거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약간 그 론 워드 뭐 아니면 뭐 바로잉 이런 식의 관점도 마찬가지로 우리 단어, 다른 사람의 단어 이런 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물어질 것이고 더 많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 제임스 머리라는 이 박사님은 그 매드맨 프로페서 그 영화에도 나오셨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 머리 박사님 이 사시던 집까지 제가 이제 걸어서
15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 바깥에 빨간 우체통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이제 우체통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메일이 없잖아요. 1911년.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찾으면 이게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에디터. 아들, 딸 합쳐서 11명이 있었는데 뭐 1911년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1명 있는 게. 저희 아버지도 형제가 8명, 그렇죠? 근데 그 11명 아이들을 이 머리 박사가 다 그 자기 그 연구소에 고용을 해가지고 용돈을 주면서 이제 그 단어들을 이렇게 수집한 단어를 이렇게 적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조그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게 사전에 기초가 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기초가 됐는데 그 포스트가 너무 편지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우체통을 하나 이분에게 줬어요. 빨간색 우체통을. 근데 그 우체통이 지금도 밖에 있거든요. 네, 그게 옥스퍼드 사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21년 했던 고민이 이거였어요. 도대체 영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막 그 영어가 막 퍼지면서 그 여러 식민지에서 새로운 물건을 막 가져오면서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막 수입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어의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얘네들을 넣을지 말지가 굉장히 큰 고민인데 넣으면 다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근데 영어의 입장에서 다 넣으면 좋죠. 왜냐면은 이 국력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한국이 문제가라고 많이 있는데 그 어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넣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데모그래픽이랑 비슷한데 영어의 아이덴티티가 이게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넣을까 말까, 뭘 넣어야 되나,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이분이 처음 사전을 만들면서부터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어떤 걸 of which Englishman, of all Englishmen, or of some Englishmen, 누구를 Great Britain or America, Australia, South 어디를 이게 너무 복잡해진 거야. 이분이 초대 에디터인데요. 이분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가능하면 다 넣자. 가능하면 다 넣자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 넣고 이 단어들이 한 100년 있다가는 이게 영어화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파자마 같은 단어, 파자마. 그 딱 들으면 파자마가 어디 말 같은 들어보세요. 파자마. 이게 인도에서 왔는데 그 영어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영어화 됐잖아요. 영어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흡입하고 영어화 시키는 거.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화된 어휘가 굉장히 많고 이따 말씀드리는 그 음식 관계된 단어들도. 네, 아무튼 이런 고민을 이분이 1911년에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질문이 있죠. 근데 에디터들마다 이 관점이 달라서 중간중간에는 그렇지 않은 에디터들이 많았어요. 이건 굉장히 에디터의 어떤 폴리시, 이 사람의 철학에 따라서 사전이 많이 바뀌는데 이분은 가능하면 다 넣자였고 그 뒤에 분들 중에는 빼자, 가능하면 빼자 이런 분도 많았어요. 지금의 OED에 26단어가 들어간 것도 지금 에디터, 제가 그분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들어간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것도 많이 쓰는데 만약에 안 넣자 하면 안 넣게 되거든요. 에디터 결정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한국 문화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OED가 살아남으려면은 OED가 다양화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많이 넣게 되셨죠. 단어들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베이컨 영어 단어일까요? 아니에요. 저기 German 그 독일에서 왔어요. 브로콜리 영어 단어일까요? 이탈리아였어요. 캐럿 그리스에서 왔어요. 샐러리 그리스에서 왔어요. 초콜릿 당연히 아니고요. 영어인 거. 처트니 힌디 말에서 왔고 커피 아라빅 케찹은 다 요즘은 말레이에서 왔어요. 마멀레이드 그리스 왔고요. 누들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누들이 원래 그 독일 누들에서 처음에 영어로 단어 누들을 쓰기 시작한 거는 독일어에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누들에 대한 그 변해가지고요. 누들 하면은 다 아시아 누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미와 단어는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단어, 어휘, 의미 또는 이분 발음까지도 딱 굳혀져 있는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다 보니까 변하고 로컬라이즈 되고 또 글로벌라이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변해요. 그래서 지금 누들 하면 여긴 저먼인데 지금 누들 하면 더 많이 쓰이고 더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의미는 그 아시아 누들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본 누들이나 우리나라 그런 포테이토, 요거트, 토마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왼쪽에 그 음식 이름 다 사람들이 보통 영국 사람들이 한 90%다 영국 음식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마멀레이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 아침 식사할 때 뭐 마멀레이드, 티도 중국에서 왔죠. 마멀레이드, 토스트 거의 영어에서 온 게 무엇인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참 어떻게 보면 편한 거예요. 다 수입해서 자국 나라와 해서 쓰고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영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여기서 음식 단어만 얘기했는데 음식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식물에 대한 이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있다가도 그냥 있는 줄만 알지 안 써요. 근데 음식 단어는 굉장히 서큘레이션이 많이 되고 보통 사람들이 늘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착화가 잘 되는 단어들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단어들이요. 이거 제가 이제 OED에서 제 책에 쓴 건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한국 단어는 거의 없었고요. 주로 이제 일본 단어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OED가 영어 사전, 영국에 있는 영어 사전이다 보니까 이 OED하고 영국하고 그 어떤 인터내셔널 국제 관계가 어떤지가 단어가 많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식민지였던 옛날 곳들의 단어 많고요. 그리고 일본이랑 영국이랑 굉장히 오래된 친분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온 단어들 많고요. 중국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중국에서 온 단어들 보면 주로 처음에 그 홍콩 쪽에서 온 그러니까 캔토니스 베이스 된 단어 주로 많고요. 만다린 베이스 단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단어를 어떻게 들어오는 그 루트 자체가 그 인터내셔널 국제 관계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OED를 뭐 잘못됐다고 너무 편향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라는 게 그렇게 인터액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루트로 들어온 거죠. 지금까지는. 보면 처음에 한국 단어들 보면요. OED 찾아보니까 진생이란 단어 우리 인삼 1692년 이렇게 쭉 있었고요. 스시도 1890, 김치가 1898년 이렇게 있었어요. 주로 태권도 1967년 뭐 이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문화가 이렇게 세계 영어권, 영미권에 알려진 게 별로 없었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죠. 일본은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캐나다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던 건데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OED에 이번 어떤 단어들 그러니까 치맥, 먹방 이런 거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던 건데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셔도 되지만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네. 치맥하고 스킨십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치맥하고 스킨십, 먹방까지 3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 3가지 단어 치맥, 먹방, 스킨십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잠시만요. 여기 제가 넣는지 안 넣는지 잠시만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안 넣네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가 2014년에 이런 비슷한 책을 한국어로 썼었는데 그때 이런 소위 말해서 하이브리드 단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정말 우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늘 보이는 단어들이에요.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뭐 불금 이렇게 이음절화시키는 짧게 만드는 거 많고 그렇게 만드는 것 중에서 늘 쓰는 것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는 영어에서 온 거, 그러니까 한음절은 영어에서, 한음절은 우리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조화롭게 만든 단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색안경 꼭 끼고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쓰긴 하지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이게 주로 언더라인하는 assumption이죠. 그러니까 순화라는 말, 그러니까 표준어, 순화 이런 말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옛날부터. 뭐 표준어, 순화 그리고 뭐 서울말 몇 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의 그런 언어 정책들이 매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 표준화, 표준어, 순화, 언어 순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은 별로 순수한 애들이 아닌 거예요. 뭐 치맥 이게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 치는 여기서 오고 순수한 우리말. 우리가 굉장히 그 순수한 우리말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란 게 많이 있어서 이런 사실 우리가 늘 쓰고 늘 접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사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치맥은 제가 그 보니까 잠시만요. 치맥은 잠시만요. 제가 여기 있다. 네, 치맥은 영어 OED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치맥이 이렇게 넣고 South Korean and Korean style restaurant fried chicken served with beer. 치맥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스킨십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근데 사실 스킨십, 치맥 이런 게 올라가게 된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굉장히 그런 한류 문화 때문에 그 팬덤들이 늘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OED 네트에 잡혀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서큘레이트, 그러니까 단 한 군데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영어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치맥, 먹방, 스킨십 이걸 넣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한국어에서는 아직 사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치맥 없고요. 스킨십 같은 경우는 표준국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피부의 상호작용에 의한 애정의 교류, 육아 과정에서 어버이와 자식 사이 또는 유아의 교육이나 보육이나 저학년의 교육에서 교사와 어린이 사이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되게 틀려요. 이 정의하고 우리가 여기다 넣은 OED에 넣은 정의하고 굉장히 틀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좀 차별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순수하지 않다고.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다른 문화, 우리 문화권이 아닌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해서 비슷한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혼이라는 말, 혼종어, 혼혈 이렇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많이 나타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만약에 이렇게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치맥이 뭔지 한 30년, 40년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모를 때 치맥의 단어를 찾으려면 OED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치맥은 원래 영어 단어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늘 접하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벗고 표준과 순화의 그 담론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먹방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먹방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여기 애들이. 왜냐면은 애들이 먹방이라고 안 하고 묵방이라고 그래요. 묵방. 영국 애들은 묵방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사운드가 어가 어려워요. 어가 어려워서 로마나이즈 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EO를 많이 쓰죠. 국립국 우리 국어원에서 해주신 그 로마나이제이션 그 룰에 따르면 EO가 돼야 되지만 영어에서 EO를 쓰는 단어는 거의 없어요. 영어는 EO가 들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단어예요. 그리고 사운드를 EO가 어를 뜻하는 게 그렇게 인투이티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들으면 다 우로 생각해요. 어하고 제일 가까운 소리가 우가 돼버려요. 그래서 묵방이 된 거예요. 아마 그 표준국어원에서 한테 만약에 OED가 컨설테이션 했다면 묵방으로 해야 되지, 먹방으로 MEOK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말은 했어요. OED한테 로마나이제이션 따르면 MEOK다. 그렇지만 팬덤들이 쓰는 대부분의 그 프리퀀시 많은 거는 묵방이다 말을 했는데 OED에서 묵방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OED가 귀를 기울이는 곳은 언어 오소리티가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쓰는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게가 아니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방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왜 묵방이냐 먹방이지.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우리만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어가 우리뿐만 아니라 영어도 비슷하잖아요. 영어도 영국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한국어도 한류 팬덤들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꼭 한국 사람들만 위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로마나이제이션 하나까지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려고 하는 게 그런 랭귀지, 그 내션 스테이트 랭귀지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보면 챌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걸 쓰는 사용자들, 소비자들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어떻게 로마나이저를 할지도 결정되는 걸 보여주는 예고요. 스킨십 같은 거는 제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스킨십 CBC 라디오에서 어떤 단어가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드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스킨십이 제일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스킨십이 왜 마음에 드냐? 한국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저한테 한국 관계되는 문화어들을 다 집어넣어야지 스킨십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근데 스킨십도 제가 제안을 한 게 저는 어떤 단어도 제안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풀에 잡혀서 많이 쓰인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했을 뿐이죠. 제가 제안을 한다고 넣지도 않고요. 근데 그 스킨십 같은 게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영어에서 그리고 이거는 제 그 인터뷰에서 그걸 얘기를 잘 했는데 이 CBC 라디오하고 영어는 한국어가 굉장히 다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에서의 그 감정 표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무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인터퍼스널 상호작용에 대한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게 많아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제가 세컨드 퍼슨 2인칭 대명사도 쓸 게 별로 없고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너라고 할 수 없고 당신이라고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심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쓰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무례함,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서툴한데 영어는 뭐 제가 여왕님이랑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여왕도 저는 유를 쓸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단순하거든요. 한국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감정 표현이나 여러 것 그런 서툴한 것, 예를 들면 그런 익스프레션들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들어올 때는 주로 어떤 그거에 따른 되게 피지컬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와요. 음식 단어, 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 것들. 근데 스킨십은 오브젝트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면 얘네들이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의 드라마나 이런 로맨틱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 보면 이렇게 사랑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 이걸 알게 돼요. 미국 드라마 많이 보시죠? 미국 드라마하고 한국 드라마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감정 표현에 대한 거에 뭔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쓰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단어들을 찾는데 그러다 근데 얘네들이 스킨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이거구나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팬덤들이 생각하는 스킨십은 아까 그 국립국어원에서 말한 그거랑 달라요. 아주 엄마 아이들 이런다. 근데 그 한국 사람들 이런 아시아 사람들의 이런 affectionate expression으로 알고 있고 이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적절해서 넣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단어들이 영어를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영어가 살아나려면 영어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떤 피지컬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영어를 다양하게 하고 영어를 굉장히 풍부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킨십 이야기를 이 인터뷰에서 했는데 관심 있으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네, 스킨십이랑 치맥 드렸고요. 아이덴티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만 여러 가지 레이어가 많이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언어가 이렇게 하나로 되진 않아요. 이것도 제가 그 책에서 그 프로포즈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언어 사이에 인터액션이 많고 많이 이렇게 교류가 있다 보면 굉장히 다양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선플라워에서 입이 많아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버전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발음 하나만 봐도 브리티시 발음, 아메리칸 발음, 미국 발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발음 예를 들어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발음, 로마나이제이션 하나만 봐도 사실 비로마자 문화권들이 로마자 문화권과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형이나 언니 같은 단어도 이제 오히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형도 어가 있어요. 여가 있잖아요. 형이요. 치다 보면 HUNG도 있고 HUNG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폼들이 존재하는 거죠. 공존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밥 같은 거 사실 되게 김밥을 밥을 B로 쓸지 아니면 김밥을 K로 쓸지 G로 쓸지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국어원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K로 쓴 김밥도 많이 쓰고 G로 쓴 김밥도 많아요. 공존하는 거죠, 굉장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로마자 문화권이 로마자 문화권과 교류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프랑스어에서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공유점도 많아지지만 이 선플라워 모델에서 중앙이 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어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베리언트들도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언어 문화의 1대1 대응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한국어 이제 일본 이게 한국어냐 일본 영어냐 이거를 이제 논의하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거기를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어 단어들이 영어 사전에 들어가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런 그 코리안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글로벌라이즈 되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게 더 큰 그림이고 건강한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어라는 거 외국 그러니까 외국인 foreigner 영어권 사람들은 그 foreigner란 말을 잘 안 써요. 사람을 이렇게 describe 할 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foreigner라고 적용하는 건 굉장히 차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우리 언어 문화권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들이 unconsciously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이건 OECD 처음 모델이었고요. 머레이 박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상에서 늘 쓰는 쉬운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커먼한 컬러큐얼한 단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렉시콘을 채워야 된다 이런 걸 이분이 말씀했고요. 네. 옛날 모델인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영어에 굉장히 순위를 먹였어요. 이너 서클, 호주, 영국, 미국, 뉴질랜드, 그 다음 말레이시아 이쪽 그 옛날 식민지권 그리고 expanding circle. 우리나라는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선입견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걸 나아가서 말하자면 좋은 영어, 나쁜 영어 이렇게 좀 영어의 오더를 매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1985년 모델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모델이 이게 굉장히 아웃데이티드 모델.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견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선입견 속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표준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모델로는 우리의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가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소셜 미디어 역할. 네. 비빔밥을 이제 하는데 비빔밥을 피로 할지 비로 할지 우리가 피다 비다 밥을 이렇게 네, 이거 또 비빔밥 샐러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밥은 샐러드가 아니야. 근데 그거 우리가 할 말이 아니. 우리는 우리 문화권에서 그렇게 쓰지만 바깥에서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linguistic cultural authority를 갖고 비빔밥은 샐러드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세계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샐러드면 너희들한테는 샐러드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우리 거를 갖다가 쓰고 언어와 문화를 자기식에 맞게 이해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